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세론 아닐까 싶습니다. 세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2주 사이에 주도주들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최근에 조선망산이 흔들릴 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론이 좀 세게 나온다. 저는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좀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보기엔 세론 안 나오고요. 네.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말 사이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의외로 엔진을 조선의 심장은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평가를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네요. 저는 이제 기회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쉽게 안 뜰 겁니다. 빠질 때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일단은 시장은 저희가 앞에서 잭슨홀 미팅 이야기도 심층적으로 참 깊게 많이를 했고 뒤에 후반부에서는 사실 무거운 마음이 더 커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오늘 또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이 많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팀장님부터 오늘 시장 총평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미국의 파월을 매둘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매파였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은 또 약간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매둘기 덕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우, S&P, 그다음에 나스닥 3대 지수보다는 러셀 2000 지수라는 맞아요. 중소형 지수가 약 2배 가깝게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 우리도 좀 그하고 비슷한 흐름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의 성장주들의 비중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약 2배 정도 오늘 높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건 미국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었고 네. 저는 사실은 주말에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주 전이었군요.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왔으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다루었던 노란 봉투법이라는 부분이 예.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주말에 두 분 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안 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좀 눈빛을 못 읽으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네. 오늘 저는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약간의 매둘기가 됐으면 달러도 약했고 금리도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졌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노란 그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안 좋게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면 혹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미국 시장하고는 다른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코스피는 관망이었고 네. 코스닥 중심으로 외국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일단은 오늘은 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 들어봤고요.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노란 봉투법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보여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뭔가 걱정되고 문제되는 게 있다. 예. 그냥 가만 놔두고 보지는 않겠죠. 거기서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네. 그 액션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앞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건 솔직히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현대차가 그때 좀 원청 하청 관계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 노란봉투법에 피해 주래요. 아니 로봇주 강하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고 또 조선 쪽이 되게 또 부담이 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HD현대인, 현대그룹의 모회사인 HD현대가 HD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상원 우선주를 2천억을 마련했어요. 네, 네. 그거 가지고 AI 그러니까 산업용 AI 로보틱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돈을 구해다가 이제 또 투입하기 시작하네요. 그럼 빠질 리가 없잖.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은 있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숙제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씩 또 시간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약간 오버한 국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버했지만
오늘 뭐 또 물량 잘 소화하고 그냥 추세 이렇게 맞춰 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섹터의 확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동안 조정받고 좀 처졌고 했던 섹터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로봇 쪽인 것 같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노란봉투법은 갖다 붙인 것 같고 그쪽보다는 금리 인하인데 고퍼 종목들 성장주 쪽에서 그다음 누가 타자가 될까라고 예. 하는데 막 이슈 갖다 붙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의 또 AI 신경망 관련된 쪽 오늘 언박싱 한다고 그러고 거기다 또 정부 정책 이거 원래 또 지난번 신정부 5개년 계획 거기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걸 갖다 지금 또 붙여요. 네. AI 피지컬 AI 쪽도 우리 또 3위인가 뭐 1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기업들 7개에다 집중 투자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들 이거 다 지난 얘기인데 이제 와서 붙는 거 보니까 그냥 가려면 좋은 거 막 갖다 붙이는구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섹터를 푸시 하면서 훅훅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간다. 쪽에서 괜찮은데 저는 이거보다 정부의 뉘앙스가 더 걱정이기 때문에 그거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변화 없게 나간다 그러면 해볼 만한 섹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외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우리 증시까지 있었던 중소형주의 부활로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약간 빈집 느낌의 그런 섹터들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그건 모르죠. 가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섹터 쪽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은 큰 섹터들은 저희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방원 이런 그렇죠. 쪽에서 예. 시총되는 것들 외에,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옛날에는 얘네만 갔다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밑에 종목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 얘도 실적 괜찮고 뭐 그렇게 됐는데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좀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종목들이 계층이 좀 약간 다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대장주만 봤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급 쪽도 탄력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단 미국이 추세가 한국 모멘텀은 좀 모르겠어요. 네네. 모르겠고 미국 추세만 유지가 되면은 저희들 해볼 만한 게 더 많을 것 같다. 왜 이렇게 따지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소외된 섹터 그리고 조방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조방원의 밸류 체인 종목들이 다시 더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전 섹터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그쪽은 있었고 확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물고기가 많아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나 또 변화에 대한 기류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약세 업종, 강세 업종에 대해서도 잠깐 좀 화면 보시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안 시키시나 했습니다. 네. 가야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 발언 이건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일본은 좀 약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금리가 쭉 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민할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같았으면 시장이 안 좋았으면 이게 파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일단 일본으로만 한정돼서 있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일본의 엔화와 금리는 뇌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약세로 갔다 거기다가 오늘은 3,200선이 안착은 됐지만 딱 지수도 애매해요. 3,209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번 거기 3,250선에서 툭 하고 밀렸을 때 갭입니다. 그 갭 상단부까지 딱 올려줬는데 야 삼성전자를 못 가고 이걸 맞춰놓는 이런 하여튼 되게 요리 그러니까 잘해요.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이렇게 하는 많더라고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버텨줬으니까 이거는 눌러주고 다른 거를 또 플레이하고. 네, 그러네요.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네,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코스닥이 탄력적으로 가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만 이거 매수가 강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뭐 추세로 확 움직이는 것보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에 산 종목들 섹터들이 좀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근데 이건 연속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보다 이쪽은 또 기관이 더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의 매수가 좀 계속 보강되면서 많이 안 사도 됩니다. 예. 그러면 문의는 플러스 쪽으로 만들면서 이제 계속 플레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에서는 기관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강세 쪽으로 보게 되면
로봇 스마트 팩토리 뭐 이건 다 아는 쪽이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AI 소프트웨어까지 움직입니다.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많이 빠졌어요. 저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나 하고 살짝 플레이봤더니 저가까지 해서 훅 들어오는 게 나 좀 봐줘 나 좀 이런 모습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것 같고 가상화폐 쪽도 일단 오늘 좀 시간 그러니까 저희 미국 개장 전에는 약하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또 한 3% 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뭐 변동성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락을 보이는데 일단 이것도 뭐 추세 같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은 빠지면 섭하고 이제 짐바브웨도 나오네요. 네. 짐바브웨 SMR까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또 증권주 오늘 좀 탁 터했는데 터널 자리 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건 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들인데 비만 치료제에서 새로운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봤던 거 말고 기회 되면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게 그 앞으로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 손실을 방지하거나 근까지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력까지 올리고 살도 빠지고 이걸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일상에서 결과 좋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이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그냥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혼자 할게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스마트폰 부품 폴더블 쪽인데 폴더블 쪽에서도 또 얘기 자세히 하게 되면 좀 그렇고 일단 뭐 오늘 파이낸텍 이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2차전지 쪽들 또 안 빠지죠. 이쪽도 웬만하면 또 이제 고퍼 쪽의 종목들 그리고 HBM 쪽들도 보니까 시간 외로도 종목들이 좀 강해요. 이게 이제 HBM 쪽이 지금 거의 HBM4까지 해서 가격 거의 협상 끝났다는 쪽으로 얘기가 9월 달이면 거의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장비 투자에서 쭉 가야지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HBM 관련 장비주들이 좀 센 게 좀 들어옵니다. 반도체 쪽들도 좀 약간 좀 물 좀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뭐 삼성 그 전자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약세 쪽은 강관 이거 뭐 알래스카 LNG 물 건너갔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쪽인 것 같고 음식료 이거는 되는 것만 되는 것 같아요. 2분기 때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잘 대응을 못했던 섹터입니다. 관세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보험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때웠죠 제가.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 통과, 로봇주 강세.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내 돈을 태울 정도로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하루만 잠깐 담궈놓고 또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로봇주가 오른 현상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제조업이 그러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이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팀장님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전에 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을 주셨잖아요. 기존의 주도주들과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나타나는 건지 질문 주셨는데 사실 오늘 오전 장만하면 기존의 주도주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거든요. 힘을 내지 못하고 그때 이제 뭐 로봇이나 바이오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러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들은 내일 새벽 1시인가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슈가 끝이 나면 만약에 생각보다 뭐 아주 뭐 좋은 내용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관련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이제 반영 안 한 건 아니니까 약간 쉴 수 있는 모멘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늘 때마침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질 때는 뭐 그런 조방원은 원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과 방사는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들은 금리하고는 크게 뭐 민감도가 높지 않죠. 근데 이제 로봇, 바이오 같은 이러한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먼저 아침에 셌고 오히려 조선 방산 때는 별로 움직임이 그랬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기관 매수 강도 쪽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페이지. 페이지. 예. 네. 뒤로 좀 페이지를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왼쪽에서 노란색 영역 보시면 거기가 이제 로봇주입니다. 그동안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동안 뭐 우리가 로봇 이야기 한 적이 잘 있나요? 없었죠. 근데 오늘 그래도 바스켓으로 들어온 로봇 관련주들이 사모펀드 쪽에서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로보티즈, 하이젠, R&M 뭐 이런 종목으로 들어왔고 가운데 연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뭐 어쨌든 일단 로봇 움직이니까 연기금도 로보티즈 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시가총액도 1위 아닙니까? 예. 그 중심으로 좀 샀고 오른쪽에 투신도 로보티즈 공통적으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산 게 좀 특징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이거죠. 뭐 그냥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장주 측면에서 네.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민감도가 참 이것도 또 다음 장화면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네. 말씀해 네네. 주시다 보면 안에서 그러니까요. 줄 네. 거라고 믿으면서 그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네. 성장주들은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특히나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들은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반대의 그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림에서 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 그림이 이제 우리나라 채권 금리인데요. 왼쪽에서 뚝 떨어질 때 초록색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 초록색 올라오는 그림은 코스피 대비해서 PER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성장주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채 금리하고 본 거고 다음 그림은 이제 미국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빨간색은 10년물 금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2020년도 전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빨간색이 그죠? 네. 그때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급등하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와 또 글로벌 성장주들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오늘이 뭐 9월 달에 약간 금리나 가능성만 살짝 열어뒀을 뿐인데 네. 사실은 뭐 그동안 좀 쉬었던 이런 숫자가 안 나왔던 성장주들이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로봇주는요. 로보티즈 네. 하나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자리 숫자 겨우 있고요. 그다음에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 한 자릿수인가? 아무튼 거기도 영업이익이 살짝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밸류에이션을 대부분 매출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밖에 없죠.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뭐 성장주 숫자 안 나오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이제는 뭐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이렇게 막 고용하기보다는 뭐 자동화 뭐 이런 거는 좀 뭐 내러티브로 약간 네. 만들어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로봇 관련돼서 모멘텀이라고 하면 우리 유니트리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죠? 유니트리가 지금 하반기에 연말쯤에 상장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매출액 곱하기 PSR 10배 줘서 우리나라 원화로 한 3조 원 정도 지금 시가총액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3조로 상장했지만 그게 5조, 10조 뭐 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레인보우나 두산도 크게 숫자 없는데 지금 5조, 뭐 10조 가깝게 숫자를 내고 있으니까 유니트리가 3조 원에 상장이 되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가 사실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한테 밸류 또 측정하는데 잣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 아까 우리 현대차 뭐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네. 있고 거기에 열심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 돈을 거기에 많이 쏟아붓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돈을 회수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장을 해야 어쨌든 우리 정의선 회장님한테 뭐 유리한 그런 뭐 구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숫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몇 천억씩 적자를 나는데 상장하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액이라도
지금보다 좀 잘 내줘야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나마 찍어내야지 매출액은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양산을 하려고 하면 혼자 양산하고 싶다고 그게 되나요? 결국에는 공급망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부품은 누구부터 누구한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제대로 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공급망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회사가 현대차 그룹에 그 체인에 들어갔다. 뭐 이런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없는 기업들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망 체인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모멘텀이 하나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있다. 모멘텀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선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처럼 숫자가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들고 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일단은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지막에 그 공급 체인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진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전략이자 투자처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 관련해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까 다 했지만 네. 네. 근데 유니트리는 이게 솔직히 저는 중국 거예요. 중국 회사예요. 요즘에 거의 막 구무하고 막 했던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로봇계도 있고요. 그래서 총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안 됐다가 이제 2조 이번에 기업가치평가하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미국 쪽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또 우리는 팀장님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냥 고퍼주 매매하는 거는 강할 때 막 쫓아가도 좋아요. 쫓아가도 좋은데 그날 정리하세요. 네, 장중에. 당일? 아마 제 예상으로는 네. 내일 장중에 고점 한번 나오고 네. 하루 이틀 쉴 것 같습니다. 아,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훅 들어왔을 때 그런 때 이제 고점을 넘기냐 마겠냐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좀 제가 리딩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쪽에서 패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네.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더 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짧게 딱딱 끊어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있어요.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왜 성과가 안 나느냐?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럼 두산 로보틱스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이자 약점은 이번에 보니까 독일에서 했던 2025 오토매티카라는 네. 쪽에서 이번에 두산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AI 통합 솔루션 관련된 로봇에 대한 시스템을 그때 선보였습니다. 예. 반응 좋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래도 글로벌 협동 로봇 4위 지위 갖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정도까지 보여줬다는 거는 뭘 하는구나.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판관비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국내 기업들은. 왜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거의 매출의 한 40%? 그러니까 매출의 한 20%? 매출이 그래봐야 크지도 않지만 그리고 연구 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40%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성과는 안 나오는데 돈은 계속 투입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는 쪽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고퍼주의 특징 아시죠? 뭐 하나만 해서 막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밸류를 막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는 입장 쪽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감안하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안 나오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박따박 움직이는데 그냥 뭐 치고 빠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나의 변화가 이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뭐 그림은 그려줄 수는 있는데 그 뭐 지금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변화가 오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시장에서 구체적인 밸류를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달리 보자. 지금은 뭐 그냥 찌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네. 한 가지가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워낙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로봇은. 예. 그죠? 근데 우리가 조선하고 이제 약간 엮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쨌든 해군 쪽 역량이라든지 뭐 조선 관련된 부분이 혼자 이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사이에 중국이 너무 이제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손을 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완성 로봇, 특히나 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업체들이 사용하고는 부품은 다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은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죠. 바로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지금처럼 앞으로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거는 쓰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 비율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쨌든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누구한테는 부품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회는 사실은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거기는 뭐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중국산을 대체하는 부품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눈에 좀 들면 거기에서는 좀 해볼 만한 부품단의 회사들은 뭐 아까 나왔던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 미국 쪽의 움직임도 잘 한번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슈들이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 나오면 또 국내 야 로봇 부품사들은 또 이제 미국이 또 도와주네 이게 다 조선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원자력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뉴스 플로우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다만 진짜 먼 얘기 같다라는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10년 걸린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맞나요? 네. 그 로봇이 멀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휴머노이드를 키우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어떤 제재를 중국 쪽 제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까지 가려면 이것도 참 뉴스 만만치 않게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네 국내 기업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거요? 로봇 손, 로봇 손. 예, 센서가 네. 그러니까 보통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단계가 네. 16단계인데 우린 벌써 24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 있어요. 예. 잘하는 거 있고 수술용 로봇. 네, 의외로 수술용. 성과내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정도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근데 아니 잘하는 건 잘하는 네. 건 예 맞죠. 근데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과연 오늘의 로봇주 모멘텀 상승 이유가 정말 투자의 이유까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갸우뚱함으로 여쭤본 건데 생각보다 로봇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시간 있죠. 할애가 많이 돼서 네, 있죠. 넘어가시죠. 왠지 로봇주 투자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여기 또 치파치파 하라고 하니까 리딩해요? ETF도 있습니다. 이때 맞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오늘 있지. 저는 항상 장 끝나고 네. 당일날 국내 ETF 중에 상승률 제일 강한 것들, 뭐 네. 약한 것들 뽑아보거든요. 네. 오늘 상승률 1, 2가 다 라이즈 AI 로봇 ETF, 네.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 다 로봇 ETF가 오늘 네네.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한 개 기업을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로봇은 그쵸. 누가 나중에 이길지. 그러면 뭐 로봇 관련된 ETF 정도 해보시는 것도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네. 저 표 나간 김에 같이 보면서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1, 2위 로봇인 거 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그 바로 4, 5위에 다 2차 전지예요.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뭐 2차 전지의 뉴스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ESS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ESS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좀 떨어져주는 흐름이 되면 지금 ESS가 미국향으로 ESS가 잘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금리 뭐 낮아지고 인프라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ESS 같은 모멘텀들은 뭐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ETF예요. 네. 아마 글자가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레버리지, 2차 전지 또 그러네요. 레버리지. 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익률은. 아. 그래서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많은 ETF 중에서 저희 회사 ETF가 없네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아니 그러니까 서로 상승률 그냥- 상위에 못 올랐다는 게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서. 네네네. 네,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이슈 한 가지 더 시켰어요? 여쭤볼게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시키셨? 아니요. 문득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네네네. 직업병인가? 파이팅. 예. 이벤트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소설 쓰기로 하자면 방대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만 좀 꼽아주세요 하면 또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오늘 밤 어떻게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벤트와는 가장 가까운 지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시작이 될 테고 결과도 나올 텐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려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이거 짧게 한 마디씩만 좀 들을게요. 팀장님께서 먼저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 세론 아닐까 싶습니다. 세론? 네, 세론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 그 세론이라는 것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세론이 네. 그런데 조선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나 아니면 뭐 LNG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세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 따라서 팔아야 되나, 이제 그게 이슈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사이클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세론에 너무 조금 흔들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또 안 나왔던 요 2주 사이에 예. 주도주들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네, 방산도 맞아요.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네, 좀 흔들렸었는데 그들을 제가 이제 볼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점 대비해서 주도주들은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5%를 잡은 분들도 있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지면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그렇게 보시는 또 월가의 트레이드들, 우리나라의 책으로 번역되어서 나온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 방산이 흔들릴 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아직 주도주의 탈락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뭐 이미 기대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세론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세론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같은 날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딱 2만 원에 아마 끝났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예. 지금 LNG 수주가 또 새롭게 지금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FLNG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중공업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업계에서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는 또 사실 삼성중공업이고,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또 못 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또 52주 신고가로 종가가 이때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기대감이 좀 세론이 나올 수 있지만, 혹시라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아직은 뭐 조방원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뭐 풀로 뭐 다 채운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조방원은 일정 부분은 좀 채우는 것도 저는 세론 나왔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로 나왔다가 이제 다시는 안 갈까 봐 상당히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조금 쫄리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들이 다 숫자가 안 나오는 업종군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세론이 나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확 이렇게 닿기에는 너무 좋은, 잘 내고 있는 섹터분들이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관점 포인트 두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세론 안 나오고요. 네.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왜냐면 그건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조선만 본다고 하게 되면 조선에서 주말 사이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의외로 엔진을, 지금 조선의 심장은 또 할까요? 엔진이다. 근데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평가를 못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네요. 네. 그런 쪽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수사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부각받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기회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쉽게 안 들릴 겁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 나오는 대로 그 다음에 바로 슈팅 나올 준비를 할 것 같아서 빠질 때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보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의견들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 원전과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는 혹시나 이야기가 좀 미국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도 뭐 대표님처럼 이제, 왜냐하면 원전이 지난주에 너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벤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벤트를 먼저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약간 뭔가 그 그림을 위한 이러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왜요? 아니, 대표님 웃으시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투자 전략을 전망하고 되게 계시는데. 소심해지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를 발설하는 느낌이 있어서. 왜 웃으신 거예요? 아니,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투자 아이디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비꼬시는 거 아니죠? 아, 왜 비꼬? 이걸 비꼬는 거라고? 아니 아닙니다 전혀. 예. 갑자기 웃으시길래. 2주 만에 나왔더니 말수가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다양한 투자에 대해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이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왜요? 알겠습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전력기기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원자력 얘기 하다가도 또 제가 전력기기 물어보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련한 투자 전략이나 그런 의견들이 계속 좀 나옵니다. 전력기기 쪽으로의 투자, 현 시점에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다 지지받고 올라왔는데요. 네, 네. 예, 역시나 이런 쪽들은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맞아요. 유명한 유튜버께서 이 자료를 유튜버가 아니군요. 예, 블로거께서 네. 잘 정리해 주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 한 3개, 그러니까 6월 달까지 해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 국가별 수입 점유율, 이게 관세 여파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가 변압기로 치게 되면은 해봐야 뭐 지금 철강 함유분까지 가산해서 50%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네. 한 18%? 예, 보통 품목별 관세 15%에서 18%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나머지 쪽들이 멕시코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관세가 25%지 않습니까?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브라질 쪽이 확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50% 확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까지 미국 쪽에서 들어왔던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산은 올라갑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세 쪽에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들이 다 그렇대. 또 이제 데이터 센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3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제일 크죠. 중국이 31. 그러니까 약간 중국 쪽들은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저희랑 이제 상관없다고 그러겠죠. 치게 되면, 네. 이걸 딱 끊어놨을 때 미국하고 유럽만 본다. 그러면은 64기가와트시. 그러면은 거의 중국의 2배입니다. 요 쪽만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그 전력 설비 쪽과 연결되는 쪽들은 다 누가 도와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제 생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전력기기 쪽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PPI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뭐 주변 것까지 뭐 스위치, 모터 발전기 이쪽까지 해서 뭐 저런 거 다 뺐습니다. 배전반 이런 쪽은 다 뺐는데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안 빠집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자 우위라는 얘기고, 네. 공급자 우위는 HD 현대일렉트릭에서도 이번 IR에서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저 그렇게 큰 이상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하반기는 더 양호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만 조정을 받아요. 주가만 관세 갖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신규 주문하고 미처리 주문, 신규 주문이 더 빠르게 올라가네요. 그런 쪽들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주문 들어왔는데 신규 주문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쇼티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전력기기는 역시나 그냥 좀 밀려주세요. 좀 사드릴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회사 북미 쪽에서 지금 공장 갖고 계속 가동 확대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HD현대, 일렉과 효성중공업이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진 개선되는 거, 관세 이후에 개선되는 거 보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하고, 또 가끔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죠. BESS 이쪽도 먼저 쭉 갔다가 조정 나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특화된 변압기 관련된 쪽들도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은 그냥 조정 나올 때 잘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스토리도 훼손된 게 없고 지표들도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관세 이슈 때문이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 관심에서 밀려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주가랑 왜 저런 지표들이랑은 정배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가 안 나왔냐고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뭐. 시장에 오해가 있게 되면은, 해소되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그걸 뭐 시장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맞추려고 뭐 이제, 그럼 난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좀,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까칠하게 몰아가십니까? 아니야. 진짜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네.
그 시장을 다 알려고 하면은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알긴 자꾸, 뭐라고- 자꾸 여쭤보게 돼요. 예. 아는데 자꾸 근육 접질리고 뭐 이렇게 나와야 아파 죽겠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전력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으면 했었던 건데 음식료 관련해서 그 캐대헌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밥, 뭐 이쪽으로도 워낙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라면 얘기도 계속 하는데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 뭐 특히 농심 쪽 다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팀장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농심 쪽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요? 농심이 이제 캐대헌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부각을 혹시라도 이제 받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오히려 지금 삼양식품의 지난번에 이제 불닭볶음면에 그 뭐죠? 이제 소스를 네. 소스 원료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던 이제 회사가 뭐 이제는 이제 삼양식품이 회사를 또 하나 인수함으로 인해서 다변화되는 거 아닌가 소스 공급 업체가 그 이슈로 빠졌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히려 아직은 그들을 저는 주가가 쉬어갈 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우리 K푸드도 관세 영향에 26개월 만인가 수출이 이제 뭐 꺾였다 뭐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관세 때문에 미리 선주문해서 그렇다라면 그거 소화되면 저는 라면 다시 사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출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면을 지금 못 보여드려서 이제 죄송한데 주말에 마켓워치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앵커님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좋아하십니까? 네. 졸리비. 네. 졸리비. 네? 그 얘기하실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그 혹시 그 가서 성인인데 불구하고 네. 어린이 세트 메뉴를 시켜 드시는 성인들이 있대요. 미국에. 있죠. 네, 50%가 성인 50%가 어린이 메뉴를 시켜 드신대요. 세트. 예. 왜 이렇게 못했지?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싸다, 경제적이다. 네. 하나는 충분히 어린이용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음. 그 때문에 사실은 버거킹 가보셨어요? 아, 너무 무시했나요? 못 가봤어요. 아니요. 롯데리아를 가셨을 것 같은데 버거킹은 또 약간 좀 어렵거든요. 네. 탈북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무시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와퍼라는 햄버거 아시겠네요. 예. 네. 일반 와퍼랑 네. 와퍼 주니어랑은 저희 와이프가 와퍼 주니어 세트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 햄버거 자체도 네. 워낙 크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소식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와퍼는 그냥 와퍼 너무 많아요. 크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네. 너무 커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면 증명이 됐어요. 네, 잘 아시네요. 한국인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롯데리아만 가시는 게 아니시네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맥도날드의 성인 햄버거 세트가 비싸니까 네. 어린이 메뉴를 경제적으로 찾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라면 한 봉지 정도는 관세 약간 되어도 충분히 선주문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또다시 수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라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농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심이 캐대헌 브랜드 붙여가지고 라면을 새롭게 이제 광고하고 출시했는데 막 하고 네.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팔리고 수출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숫자로서 영향을 주는 부분을 봐야 되고 지금까지 2분기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농심하고 오뚜기는요 매출액보다 마진이 지금 꺾여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네, 그 돈을 별로 못 벌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웬만큼 돌아서지 않으면 농심하고 오뚜기가 삼양식품과 그 회사의 소스를 만드는 회사를 따라잡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오히려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 그 삼양식품 IR을 했어요. 네. IR 자리에서 소스를 그대로 우리는 그 업체를 가지고 갈 생각이다라고 확실하게 그 못을 박아줬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큰 노이즈였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그럴 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삼양식품도 오히려 지금 뭐 최근에 한 고점 뚫었다가 2분기 실적 나오고 살짝 지금 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 아니면 삼양식품의 원료를 대는 쪽으로 라면은 당분간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앵커님께서 지금 캐대어 관해서 농심을 보고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아니죠. 관심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그 숫자, 문제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숫자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앞에 있는 그 아. 두 개를 보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김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결국 그냥 CJ 사야 되는 거예요? 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쪽은 네. 아닙니까? 예, 아. 그쪽은 중국이 금방 침투할 수 있는 쪽이고 김 관련된 쪽들은 뭐 그냥 단순하게 김 가지고 근데 솔직히 단가가 얼마 그러겠죠. 김 스낵 얼마인지 아세요? 비비고에서 나온 거 2,500원입니다. 아. 한 봉지에 돈 안 되고요. 저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 졸리비라고 말레이시아가 거기서 최대 그 햄버거 체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곽튜브 막그 빠니보틀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아. 거기에 입점했어요. 거기랑 저희하고 제휴하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누구랑요? 그 소스 회사가 소스 회사가. 예, 불닭 소스가 네. 그리고 또 판다 익스프레스는 아시죠? IPC몰에 있으니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안 드세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다리가 근육이 경직되고 있고 네. 하여튼 그쪽하고도 협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면의 심장은 소스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심장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진짜 대표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점심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조만간에 그 농심의 캐대한 라면 가지고 네. 날씨 좀 좋아지면 한강에서 한번 먹고 좋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농심의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네, 판단을 그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표님이 사겠죠. 다리가 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짧게 이거 하나만 좀 들을게요. 더 세진 상법 개정 통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은행, 금융 지주 이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좀 다시 좀 몰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뭐 집중 투표제 의무화, 네. 그다음에 또 뭐죠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또 강제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화답을 했죠. 네. 지주회사도 오래간만에 또 움직였고, 그다음에 증권주들도 움직였고, 특히나 증권주 중에서도 자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 주가의 탄력이 훨씬 더 셌고요. 그러면 뭐 나온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일부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여기 진행하는 부분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센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더욱더 잘 풀려가지고 그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확 막 들어올 수 그랬으면 있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혼자 얘기하고 갈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지주 증권 다 좋은데 그냥 이왕이면 증권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8월 달은 거래 대금이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다 꺾였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은 22조까지 들어와 있고 예탁금은 조금 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22조면 증권사가 돈을 얼마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증권주는 밸류업과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런 고리되는 거 증권사 직원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왜 대단하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대금부대로 몰아가십니까? 팬들은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여기 배지까지 적고 지금 나오셨는데 KB 금융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실적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오랜 행보 끝났다고 생각해서 네. 살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그냥 좀 실망만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